네,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학교 교육에서의 메이커 교육 활용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얘기한 것을 선생님들과 공유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는 절차대로 이걸 누르면 돼요? 다양하게 했는데요. 좀 아마 저희 이슈 페이퍼나 보고서를 보시면 연구 절차나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그 현장에서 들은, 그러니까 국내외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한번 우리 교육 현장이 이렇게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해 보시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연구가 이제 추진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역량 중심 교육 과정,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든가 과정 중심 평가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 과정, 학교 안에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이제 학생 중심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 걸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또 최근에 4차 산업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대에 적합한 교육이 뭐냐 이런 논의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과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되고 뭐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기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 뭔가 개방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바로 부각되게 된 것이 메이커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커 교육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시면 이제 제가 저랑 함께 이제 살펴보시게 될 텐데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을 받고 학교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 시도교육청이 굉장히 발빠르게 지원을 하고 이제 많이 활성화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과제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메이커 교육이 굉장히 좋은 이론일 수 있고 좋은 접근법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 왔을 때 어떠한 좀 주의점, 어떠한 논의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론이 좋은 거 나쁜 걸 떠나서 학교 현장에 오면 이게 왜곡되고 변질되거나 혹시 초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대한 좀 어떤 논의점이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메이커 교육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이론적 탐색을 물론 하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실태 조사와 함께 이제 요구 분석을 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국내외 사례를 함께 분석을 하면서 과연 그럼 학교 현장에서의 메이커 교육은 무엇이냐 이거를 구성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메이커 교육 활용할 때 굉장히 초석이 되게 저희가 그렇게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교육을 지금 그럼 활용할 때 가장 논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생각할 때 선행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연구들, 정책들을 중심으로 같이 보고요. 전국을 이제 무선 표집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학생 이렇게 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대규모 인원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것은 기술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갭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학교 교육에 메이커가 들어오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뭐 메이커 교육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3D 프린터로 첨단 도구 활용하여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메이킹을 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문제 해결 기반의 어떤 학습 과정이다 이런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메이커 교육의 핵심은 이제 페퍼트라는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페퍼트라는 사람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유의미한 지식을 구성하는 거다. 아마 구성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그렇게 해야만 구성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잘 아시는 삐아제의 제자, 그러니까 이분은 삐아제의 구성주의를 발전시킨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이들이 뭔가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메이커라는 게 이제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이킹을 강조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고 산출물을 뭔가 필요한 걸 만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신만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문헌들을 아마 보시면 메이커 교육, 메이킹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는 사실 산출물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이게 실패다 성공이다라는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나는 뭐를 느꼈고 뭐를 배웠느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에서 이제 학습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지금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배경적으로 뭔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의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학습자 간에 이제 공유와 경험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조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결과물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는 문제 정의나 아이디어 생성, 해결 과정 같은 것을 이제 쭉 1년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이해해서 설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많은 이제 연구들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 학습 측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테크놀로지를 많이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메이커 교육이 테크놀로지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AI라든가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 시대에 테크놀로지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접목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교수 학습 과정을 같이 도입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학습이나 문제 해결 기반 학습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될 수 있고요. 메이킹 과정이나 뭐 학습자 주도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제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는 교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육이 뭔가를 저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고 선생님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그런 걸 느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 이제 교육부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창의융합 강조하고 있고요. 뭐 아마 아까 말씀드린 과정 중심 평가나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커 교육에 관계된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한 상상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과학관, 학교 같이 연계해서 뭔가 무한 상상실을 구축하고 이것들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많이 정책을 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메이커 운동의 문화를 확산하고 창업 생태계 이쪽을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도교육청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거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의 발전 계획이라든가 올해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메이커라는 단어가 없는 시도교육청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제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메이커 교육 관련된 장기 계획 같은 걸 내놓은 시도교육청이 있었지만은 어찌됐건 모든 교육청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런 주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교육청하고 이제 부사는 조금 적어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대규모 아까 말씀드린 설문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요. 얼마나 그런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교사와 학생들한테 많이 물었는데요. 메이커 교육이 무엇이냐 개념을 알고 있느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걸 들어봤느냐 알고 있느냐 메이커 교육의 도구나 장비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지금 5점 만점에 리커트 촐도에서 거의 3점 이상을 넘은 게 없었습니다. 다 사실은 잘 모른다 경험해보지 않았다 이런 그런 대답이 굉장히 많았고요. 수업을 경험해본 적이 있느냐는 저희가 조사한 거에 20% 정도 수업을 경험해봤다. 교사들 중에 연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19% 정도가 메이커 교육 관련된 연수를 받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30% 정도가 메이커 교육을 해봤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학교 안도 있고 학교 바깥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요새는 이제 학교 밖에서도 메이커 교육 그런 지원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좀 섞여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사들에게 여쭤봤는데요. 메이커 교육이 학생들에게 역량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런 걸 여쭤봤을 때 교육과정에 있는 역량들을 드려봤는데 아마 대부분이 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셨지만 주로 창의적인 사고나 지식정보 처리, 의사소통 이런 쪽에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나왔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게 좀 필요하겠냐 했을 때 교사 메이커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도구가 필요하다, 토론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학교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표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현재 수준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을 할 수 있는 현재 수준 교육 환경과 우리가 기대하는 이렇게 좀 교육 환경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수준을 봤을 때 현재 수준에서 높은 경우는 없었고요. 아래는 없었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 더 높았는데 긍정보다는 조금 더 안 되고 있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보조교사제, 그러니까 교사가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안내나 지침이나 메이커 스페이스나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초등의 경우만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중등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저희가 돌아다녀 보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은 학교 안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엑스트라 업무가 되거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외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관리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간을 더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본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꼭 해야겠다고 의지를 가지시지 않은 다음에는 실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거는 이것만 좀 잘해도 괜찮게 좀 해달라, 좀 설득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과연 메이커 교육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과 기대 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여쭤봤을 때 교수 학습 실행이나 오히려 교수 학습 설계는 우리가 하고 있던 거라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 학습 환경, 메이커 스페이스를 포함해서 교수 학습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실제는 메이커 교육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선생님이랑 전달하는 그런 연수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정보부나 이렇게 지원하는 게 거의 무한상상실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구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실제 환경은 굉장히 지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환경만 설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연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시던 선생님이 전근을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옮기시는 경우에 거기가 이제 먼지가 쌓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어서 앞으로 정말 오히려 그 메이커 교육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 배경이나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논의점들을 도출을 했고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외 사례 조사를 붙여서 저희가 구성 요소 도출을 좀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아마 이제 어느 C 초등학교에 있는 메이커 교육 그 스페이스일 겁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인데요. 아마 작아서 다 보이지는 않을 건데 아마 주변 학교에 좀 잘 돼 있는 곳 아마 구경들은 다 해보셨을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대학교에서도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대학교에서 필요한 메이커 스페이스의 어떤 자재나 장비나 조건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필요한 거는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중요한 거는 자재나 도구가 얼마나 아주 굉장히 디지털화돼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장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원할 때 학생들이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메이커 스페이스로 중요하다. 심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사실 우리가 수업을 하는 교실 자체도 사실 메이커 스페이스 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장비 필요 없다. 풀하고 가위하고 색종이만 있어도 우리 애들이 원하면 정말로 좋은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해서 앞으로 접하시거나 메이커 교육을 접하실 때도 항상 3D 프린터라든가 뭔가 그 디지털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뭘 배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례는 저희가 여러 교과를 나눠서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기술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목공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실제 학교에서 뭐가 필요할까 논의해서 탁구대도 만들고 제가 방문한 학교는 그 운동장에 왜 아이들 쉬는 옛날에 등나무 같은 그 탁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직접 아이들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자기네들이 만든 의자에 앉아보고 놀면서
감각이 다르다. 학교라는 것에도 애정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뿌듯하게 성취감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교과 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음악이라든가 이제 가정 수업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메이커 수업을 실제로 하고는 있었다. 근데 이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사례는 뒷부분에 선생님들 목소리 담아서 몇 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국외로 대표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거의 탐방을 좀 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부러웠던 거는 사실 교사 연수를 저희가 교사 연수 필요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가 이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장학사님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이제 교사 연수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사 연수를 실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미국에 가보니까 교사 연수가 거의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같은 기관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계해갖고 교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수업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특정 연수에 딱 수업 시간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좀 부러웠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역사회 연계가 그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수를 하시는 연수 프로그램을 짜는 분이 교사들이 파견을 나가십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파견 나가 실제 연수 프로그램을 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이런 기관에서 교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그런 지원을 또 사회 지원을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파견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하고 실제 활동을 해보다가 또 학교에 가서도 그분이 똑같이 교사 가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학교 안과 밖의 연계도 굉장히 잘 되고 굉장히 그 학교 안의 교육으로도 충분히 활용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많이 부러웠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뭐 칠판, 벽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글씨 쓸 수 있게 돼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장비 있는 거는 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느 학교 사례인데요. 중학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공작실이나 이제 발표 공간 같은 경우도 아이들과 함께 의논해서 다 개발을 한 거고 저기 이제 공작 교실이라고 좀 철망이 쳐져 있는 건 혹시 장비 같은 것이 안전이라든가 선생님들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교실 옆에 그러니까 교실이 1층에 있고요. 교실 문을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약간 야외로 좀 꾸며놔서 여기서 작업할 게 있으면 소음이 많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활동하고 또 옆에 교실 들어와서 또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교사들이 이제 자원봉사하는 단체에 가서 저희가 좀 실제 구경을 좀 했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이제 고등학교하고 이제 만드는 사실은 과정이나 그 산출물은 굉장히 달랐어요. 수준이 아무래도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교사가 먼저 질문하거나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 는 아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다 찾아서 해요. 필요하면 교사를 찾던 뭘 검색을 하던 재료를 찾던 아이들이 먼저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운데 보시면 재활용 재료라고 이제 제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엄청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그 좀 뭔가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다 모아다가 여기다 놓고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거를 운영하려면 교사가 좀 인내력이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자료도 많고 좀 솔직히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메이커 교육이 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연구자랑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너무 사실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표준화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험 성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방향성보다는 우리 좀 시험 위주의 이런 교육을 좀 한번 좀 뒤집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페포트의 구성주의에 근거한 이제 학습을 보면은 실제 자기가 뭔가를 만들고 그거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하고 같이 공유하면 너무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마다 배우는 방식이 다르다. 배우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고 이걸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오히려 그런 다양성의 기회를 주는 게 메이커 교육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평가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뭐를 배웠느냐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평가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평가를 해. 아니 평가 A를 해, B를 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기관 전문가들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평가라고 이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산출물을 뭐 아시겠지만 강조하면 안 된다. 산출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산출물을 자체를 만약에 성적에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아이들은 절대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실패할
산출물이 잘못될 경우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산출물을 뭐 넣고 안 넣고는 교사의 재량이긴 하겠지만 산출물이 중심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평가에서. 그래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거는 이제 hard fun이라고 아이들이 이게 너무 쉬운 과제를 주면은 흥미가 떨어진답니다. 자기 수준에.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면은 포기하게 되잖아요. 적절하지만 재미있는, 그러니까 hard fun이라고 아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자기에 맞는 그런 과제를 했을 때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뭐 어른들의 세계도 굉장히 같이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걸어다니는 로봇이든 뭐든 간에 그게 크고 작고 이런 게 관계없고 뭔가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협력할 거다. 그리고 이 협력 과정은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뒤에 잠깐 나올 수 있는데 교사들도 사실은 굉장히 협력이 중요하더라고요. 메이커 교육에서. 또 하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짧은 시간에 메이커 교육을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좋았던 거는 그 잘하는 애들보다 학업 성적이나 이런 게 뭔가 부족하고 소심하게 조용히 있는 아이들일수록 이런 메이커 교육이 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이 메이커 교육을 하면서부터 나선답니다. 조용히 있던 애들이 갑자기 나서서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 얘네들도 정말 또 다른 모습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메이커 교육에서는 직접 해본다는 거 핵심적인 게 이제 핸즈온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학습자 주도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메이커 교육 메이커라는 메이킹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 연수 같은 경우도 핵심은 얼마나 좋은 장비나 뭐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가 직접 학생처럼 느껴봐야 된답니다. 만들어보고 실패해보고 지적 당해보고 막 협력해보고 이렇게 저도 느낀 건 교사의 연수의 핵심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메이커 교육, 그다음 메이킹 과정을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활용을 이런 이제 국내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메이커 활용을 위한 구성 요소를 좀 도출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도출하는 거는 보고서에 나와 있고 이제 핵심적인 거는 실제적 맥락인 융합적 과제를 해 학생들의 과제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문제 해결 중심의 교수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부여된 만들기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개방 공유 참여가 중요하고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갖춘 학습자와 열의와 실천 역량을 가진 교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요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아마 국내 사례에서 주로 선생님들이 좀 공감하실 만한 것들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도구, 그 장비나 그런 설비 같은 건 사실 도구다.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3D 프린터라든가 3D 펜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메이커 교육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들이 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메이커 교육이지 메이커 교육이란 어떤 딱 틀이 있고 그거를 뭔가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거는 절대 메이커 교육의 그런 핵심을 본질을 흐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 교과도 어떤 특정 교과에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든지 필요하면 내용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율성과 선택을 주는 순간 아이들이 다 한답니다. 우리 사실 아이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주는 순간 조금만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율성 자체가 동기가 되는 거다. 내재적 동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 스스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주제들을 주로 하냐 하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뭔가 필요하다는 거, 뭔가 자기들의 불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적 이슈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본인들이 필요하다는 거 먼저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능동적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단순히 뭔가 만들고 그런 사실 우리 다 실습 교육 하고 있잖아요. 실습 다 만들기 하고 있는데 뭐 또 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만들기라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고 왜 알아야 되고 더 나은 과정과 방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적용해 볼 수 없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좋았던 건요. 아이들이 실제 처음에는 좀 보고서 그냥 시큰둥하다가도 이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달라진답니다. 저는 국외 사례에서도 사실 많이 느꼈는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눈빛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히려 굉장히 처음에 준비하고 시작하는 건 너무 힘들었지만 그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고 사실은 교사들이 힘을 내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그다음에 너무 어려움 많아도 나는 끝까지 메이커를 하겠다 이런 교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는 목적과 태도가 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이것들도 있었고 다양성을 발현하기 위한 경험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우리가 처음부터 운동 같은 거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꾸만 필요한 근육들을 만들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근육이 생길 수 있는 너무 기회를 안 주는 거 아닌가. 그러고는 못 달린다, 잘 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근육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두려워진답니다. 그래서 더 도전하지 않죠. 절대 그 금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도전하도록 오히려 그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메이커 교육이 아니겠는가. 실제 메이커 교육에서는 또 자기가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구체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했구나라는 걸 느끼기에 굉장히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 가치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다닌 거는 이제 1년, 2년씩 이제 메이커 수업을 하신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다 보면 이제 애들이 점점 좋아지고 아이들이 변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자꾸 먼저 와서 있고 시간이 너무 짧다고 이제 불평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먼저 와서 막 오늘 해야 될 거 있는데 막 조급해하고 막 몇 분 남았냐 이런 거 계속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어떤 수업이 됐던 간에 좀 충분히 교과 간 융합이 됐던 아니면 뭐 어떤 블록 수업이 됐던 간에 어떤 그런 논의를 통해서 좀 충분하게 아이들이 좀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학교 환경 측면이라든가 교육과정 측면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에서 하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소외되고 소극적인 학생들에게 변화를 많이 줬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주도성이 생기면서 생겼는데 실패가 허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어떤 애들은 코딩을 잘하고 어떤 애들은 디자인을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발표만 잘하는 제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팀으로 구성해서 같이 하니까요. 같이 하고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먼저 개입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대신 수업에 대한 준비만 철저하게 한다면은 얼마든지 학생들은 스스로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변해가는 게 눈으로 정말 뚜렷하게 보는 순간 교사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 본인이 지원하지 않아도 찾아당기면서 연수 받고 이러면서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고요. 평소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던 아이가 변화했고 자신이 막 리더가 되겠다고 해서 뭔가 인정받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활동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선생님들의 눈에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의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교사가 아무래도 열의를 가진 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었고 실제 우리 교육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게 왜 중요하고 그런 것만 알게 되시면 아마 많은 교사들이 아마 참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전달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역량이 됐던 뭐가 됐던 뭐가 중요하다고 할 때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소용이 없답니다. 아이들은 소용이 없고 실제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느껴지는지를 그들이 뭔가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국내 사례랑 여태까지 조사했던 걸 다 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나름 측면별로 나누고요. 이것들을 예시 과목별로 좀 구체화시켜서 저희 보고서에는 개발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연구 제언도 몇 가지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